안녕하세요. 풍수사주마을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가족들 사이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치나 연결감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은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깊어지는 동시성의 신비로운 세계, 그리고 세대를 넘나드는 가족 간의 특별한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칼 구스타프 융이 제시한 동시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학문적 이론을 넘어서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든 경험의 언어입니다. 특히 5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연들과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신비로운 현상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문화센터에서 만난 김혜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2살의 그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홀로 지내던 중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러 갔다가 한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고 해요. 알고 보니 그는 같은 해에 아내를 잃은 호랍이었고 두 사람이 읽고 있던 책은 놀랍게도 같은 작가의 연작 소설이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들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날짜가 정확히 한 달 차이였다는 점이었죠. 이런 만남을 융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52년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와 함께 쓴 저서에서 동시성을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정의하며 이것이 무의식과 외부 세계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생의 전환점이나 깊은 내적 변화를 겪을 때 이런 동시성 현상이 더욱 자주 나타난다고 보았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동시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의 빈도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의 직감과 통찰력이 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대 노년학과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75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의 성인들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타인의 감정을 읽고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능력의 발달이 동시성을 감지하는 민감도를 높이는 것이지요. 특히 황혼기에 찾아오는 새로운 사랑이나 동반자와의 만남에서 동시성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 사랑과는 다른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만남들에서 우리는 종종 이 사람과는 전생에도 인연이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는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의 원형적 패턴이 작동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정수 씨는 70살에 시작한 서예 교실에서 만난 여성과 뒤늦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대화를 나눈 날 그들은 놀랍게도 같은 고향 출신이었고 어린 시절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으며 심지어 첫사랑의 이름까지 같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두 사람 모두 배우자를 잃은 후 같은 시기에 같은 이유로 서예를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연결고리들이 우연일까요?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동시성은 또 다른 차원의 신비로움을 보여줍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들 사이에는 종종 설명할 수 없는 동시적 현상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 같은 시간에 같은 생각을 하거나 한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말이죠. 경기도에 사는 이명희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바로 그 시각, 한국에 있던 그녀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아들 생각이 간절해졌다고 해요. 평소에는 국제 전화를 잘하지 않던 그녀가 그날 유독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 했고, 마침내 전화를 걸었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융은 이를 가족 간의 무의식적 연결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신적 유대는 물리적 거리를 초월하여 작동할 수 있다고 보았죠. 최근 양자물리학의 양자얽힘 이론이 이런 현상에 대한 새로운 설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족사에서 반복되는 패턴들도 동시성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은 날 태어나거나 세대를 건너뛰어 비슷한 재능이나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 가족 내에서 특정 연령대에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현상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패턴들은 단순한 유전이나 환경적 영향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김정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3세대에 걸친 가족사를 추적 조사한 결과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생활 패턴의 일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생애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기나 인생의 전환점에서 이런 동시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융은 이런 가족 간의 동시성을 집단 무의식의 작용으로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무의식을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의 무의식이 가족이라는 단위를 통해 표현되며 이것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원형적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마치 강물이 같은 지형을 따라 흐르듯이 가족의 정신적 에너지도 비슷한 궤도를 그리며 흘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런 가족 간의 연결고리를 더욱 선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부모가 되고 조부모가 되면서 세대의 연결고리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신비로운 연결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동시성의 경험은 단순히 신기한 일화를 넘어서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삶의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놓쳤던 삶의 패턴과 의미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대구에 사는 최영수 씨는 퇴직 후 우연히 시작한 봉사활동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독거노인을 돌보는 봉사를 하던 중 그가 돌보게 된 할머니가 바로 자신의 초등학교 은사님이었던 것입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할머니가 최 씨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언젠가 내가 나를 도와줄 것 같다는 예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최 씨는 자신의 인생이 단순한 개인의 여정이 아니라 더 큰 연결망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노년 심리학의 권위자인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 된 맥애덤스 교수는 이런 현상을 생성성의 발달이라고 설명합니다. 중장년기 이후의 성인들은 자신의 삶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려는 욕구가 강해지며 이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의미 있는 연결들을 더욱 민감하게 감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 변화가 동시성을 경험하는 빈도를 높이고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가족 관계에서의 동시성은 때로는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가족 구성원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되거나 갈등의 해결책이 의외의 순간에 찾아오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 가족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진 치유력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김미경 씨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내던 언니와 우연히 병원에서 마주쳤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받은 검진 결과가 거의 비슷했고 의사로부터 같은 생활습관 개선 권고를 받았다는 점이었어요. 이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두 자매는 화해했고 함께 건강관리를 하며 말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융은 이런 치유적 동시성을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인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무의식이 필요한 경험과 만남을 배치한다는 것이죠. 특히 인생의 후반기는 자아통합의 시기로 이때 나타나는 동시성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완성된 과제들을 마무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년기에 경험하는 특별한 만남들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뒤늦게 만난 동반자든 오랜만에 재회한 옛 친구든 새롭게 형성된 우정이든 이 모든 관계들은 우리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젊은 시절의 만남이 주로 미래를 향한 성장과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인생 후반기의 만남들은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지혜를 나누는 데 중점을 둡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의 연구팀이 2019년 발표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성인들이 새롭게 형성한 인간관계의 질이 젊은 시절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보는 안목이 깊어지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구분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어요. 이런 변화가 동시성적 만남의 질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동시성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세대 간 역할의 순환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돌봄을 받았던 손자가 성인이 되어 할머니를 돌보게 되거나 부모에게 반항적이었던 자녀가 중년이 되어 부모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 말이죠. 이런 순환적 패턴은 가족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사랑과 돌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주도에 사는 강태영 씨는 이런 순환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자주 갈등을 빚었던 그는 중년이 되어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자 간병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치매 증상으로 인해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변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과거의 권위적인 아버지는 사라지고 순수하고 다정한 모습만 남게 되면서 강 씨는 비로소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모든 갈등에는 때가 있고 화해에도 때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동양의 지혜 전통에서는 이런 현상을 업보의 순환 또는 인연의 성숙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특히 불교의 연기법에서는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별적인 존재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족 간의 동시성은 더 큰 생명의 흐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도 이런 현상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신경과학자 우리 하손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뇌의 활동 패턴이 놀랍도록 유사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말 그대로 동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신경학적 동조가 물리적 거리를 초월한 감정적 연결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런 동시성의 경험을 통해 삶의 더 깊은 차원을 이해하게 됩니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런 깨달음은 때로는 겸손함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상실과 이별을 경험한 후에 찾아오는 새로운 만남들은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의 공허함 속에서 만나게 되는 위로자들, 절망의 순간에 나타나는 희망의 메신저들은 마치 우주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울산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깊은 우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달래며 부모를 찾아주는 과정에서 박 할머니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녀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많은 아이들의 할머니 역할을 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해요. 이처럼 동시성의 경험은 우리에게 삶이 단순히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 더 큰 연결망 속에서 펼쳐지는 공동의 이야기임을 알려줍니다. 우리 각자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며 우리의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모두가 이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동시성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융은 동시성을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그 의미를 탐구해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섣불리 미신으로 치부하거나 맹신하지 말고 그 경험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성찰해 보라는 것이죠.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동시성의 경험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지혜를 체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특별한 만남이나 신비로운 우연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을 단순히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신비로운 연결고리들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런 만남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는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신비로운 동시성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